클럽에서 읽은 원서 소개와 완독 미팅 때 나누었던 감상들을 공유합니다. 해치 작품 속 주인공 브라이언에게 건네고 싶었던 한 잔의 차. 티페어링 준비 영상과 함께합니다. 시흥 원서 파이어 팀의 완독 미팅 현장 사진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는 저자 게리 폴슨의 1988년 뉴베리 수상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죠. 렉설 지수 1020이고 총 194페이지 정도입니다. 생소한 식물 이름들과 조류 등이 자주 등장하지만 롱테일 북스 버전으로 읽으시면 아래 각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 소개입니다. 13살 브라이언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혼한 아빠에게 가는 도중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캐나다 산림지대 호숫가에 홀로 불시착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발현될 수 없었던 생존 본능으로 54일을 버텨내는 가운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스토리인데요. 소설의 구성은 주인공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에 플롯이 명료합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생각과 트라우마, 그리고 대자연에서의 생존, 이 두 가지가 소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채우고 있다면 마지막 에필로그를 통해 그 두 가지 이슈가 브라이언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저자 게리 펄슨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술집 신문팔이, 농장 일꾼 등의 험한 일을 시작으로 트럭 운전사, 목장 일꾼, 선원을 거쳐 교사와 편집자를 지내고 결국 작가로 등단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 마지막은 작가로서의 인생을 사셨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소설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자연 속에서 험난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배워가는 내용의 소설을 집필해서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수백 가지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해칫의 감상 후기입니다. 브라이언이 경비행기 탈 때부터 생각했던 부모님의 별거와 이혼, 아빠는 모르고 있는 엄마의 외도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은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장소설이라 내심 아들의 실종 사건을 겪은 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끝에 다시 완전체가 되는 걸로 마무리되려나 기대했었는데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의 삶을 전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죠. 끝까지 엄마의 외도를 아빠에게 알리지 않는 브라이언을 묘사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이었고 그 이슈로 인해 유명해진 브라이언. 그럼에도 결국 일상을 살아내야 하죠. 이런 사건을 겪었다고 그 후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엄마의 삶, 아빠의 삶, 그 각자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브라이언이 아동에서 청소년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도시에서의 상처를 대자연의 불시착에서 치유를 받고 성장하며 다시 도시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5살인 저보다 13살 브라이언이 여러모로 더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완독 미팅에서 발제문과 함께 했던 몇 가지 감상 공유하겠습니다. Fear, Survival Skill, Hatchet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가장 먼저 Fear,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저희가 입을 모아 내린 하나의 결론은 바로 절망감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두운 밤도, 야생동물의 습격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며칠 동안 언제까지 버텨보시오 한다면 참을 수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 그 자체가 가장 두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눈 키워드는 Survival Skill이었는데요. 야생에서 우린 어떤 생존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불 피우기, 낚시, 사냥, 그 어느 것 하나 도구 없인 할 줄 아는 게 1도 없는 키만 커진 어른이구나 라는 현타가 왔었는데요. 닥치면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겠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불어 서바이벌 키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생존팩에서 라이터와 총을 발견하곤 복잡해진 브라이언의 심경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 경비행기가 떠오르고 우여곡절 끝에 서바이벌 팩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문명의 도구를 발견하고 손에 넣게 된 순간 브라이언은 왜 허무함이 밀려왔을까요? 간절했던 성냥 한 개피가 없어서 손도끼로 불꽃을 냈던 브라이언이 라이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듣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한 달 생존팩에 넣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꾸려보겠습니까?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라이터와 칼, 통조림, 정수 필터가 내장된 라이프 스트로우, 새총, 항생제, 모기약,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비누와 필기도구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독서 모임 크루라서 그랬을까요? 하나씩 나열되다가 한 달을 살다 보면 무료함이 찾아올 테니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책 한 권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성경책을 챙기겠다는 의견이 있었죠. 삶과 죽음 앞에선 진리를 탐구하게 되나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칫이었습니다. 제목이기도 하죠. 야생에서 브라이언에게 손도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첫 생존 성공 경험을 하게 해준 해칫, 희망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불을 피우고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뗏목도 만들고 나름 안식처도 만들고 그래서 손도끼를 실수로 호숫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리도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캐스터웨이에서 윌슨이 떠내려갔을 때처럼요. 다음은 티페어링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선 54일 동안 혼자 고생한 브라이언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싶었습니다. 딱 한 잔을 줄 수 있다면 연잎차를 주고 싶더라고요. 신경 안정도 되고 항산화에도 좋고 혈액순환뿐 아니라 조혈작용에도 좋으니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데 이만한 차가 없겠죠? 무엇보다 사춘기 머스마에게 떨떠름한 티보다는 맛있는 티를 주고 싶었습니다. 몸에도 좋은데 정말 맛있거든요. 조난이라는 이슈를 겪고 한층 더 성숙해진 브라이언을 생각하며 다 같이 연잎차 한 잔씩 했었습니다. 티페어링으로 봄에 수확해서 만들어놨던 오디잼에 참크래커도 함께 했습니다. 꽁꽁 얼려놓았던 오디도 좀 내놓고요. 주인공 브라이언이 조난당한 후 먹던 베리류 이야기가 자주 소설 속에 나왔거든요. 무슨 베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브라이언을 생각하며 오디를 먹었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 회자되었던 두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캐스터웨이와 모글리인데요. 해칫의 주인공 브라이언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질비한 식료품들을 보며 고립되었던 캐나다 호숫가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해칫 에필로그를 보시면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로 변화되고 성장한 브라이언의 묘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스터웨이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는 힘들게 개를 잡고 고생 끝에 피운 불에 구워 먹는 장면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았던 생존기가 나옵니다. 그
북쪽으로 구조된 후 귀한 파티에서 사람들이 남기고 간 크랩 다리를 보며 그 역시 무인도로 회상합니다. 해칫의 주인공 브라이언과 캐스터웨이의 주인공 척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깨닫는 게 감사인 것을요. 두 작품 다 표류되어 구출되기까지의 작품을 끌고 가는 주인공의 생각과 심리묘사가 주를 이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세상에 큰 이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잠잠해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날이 옵니다. 척은 약혼녀 켈리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인연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 해칫에서 브라이언 또한 억지로 되지 않는 가정사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셀라비.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인생은 이렇게 셀라비. 두 번째 회자된 작품은 모글리입니다. 해칫에서 브라이언이 불꽃으로 불을 피우는 장면부터 불을 다루는 묘사들을 읽을 때마다 정글북과 모글리 작품들이 계속 오버랩되었습니다. 불의 기능적인 효용 그 이상의 무언가가 말이죠. 브라이언이 서바이벌 가방에서 성냥과 총을 발견했을 때 불 그리고 총. 모글리에서도 호랑이 쉬어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인간의 불과 총이었죠. 우랑우탄 루이 왕도 붉은 꽃을 갖기 위해, 다시 말해 불을 갖기 위해 모글리를 납치하죠. 불을 갖는 날엔 정글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며 협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글의사의 최상위 포식자가 가져야 할 두 조건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 원래 일상이었던 문명의 그 어떤 것을 정글에서 마주했을 때의 감정. 그래서 작가도 브라이언이 업앤다운 했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요? 대자연과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은 해칫. 저희는 성인들이고 영어 공부 목적으로 영어권 아이들이 보는 도서부터 읽고 있는데요. 성장소설이라고 꼭 청소년들에게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소화되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해칫 작품 소개와 더불어 어울리는 티페어링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몇 주 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 또한 셀럽이겠죠? 다음은 팀별로 추천받은 올해 읽고 싶은 원서들입니다. 잘 읽고 완독 미팅 마칠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